보니까 편하시죠. 자, 저희가 특별히 많이들 사용하는 이 중등 문제집들을 분석을 해봤어요. 참 어질어질하죠? 별로 간단히 이거 보자면 문제집들마다 이 문제집이 얼마만큼의 개념의 깊이가 소개도 되고 또 설명도 되어 있는지 정도, 그리고 문항수는 어느 정도예요? 라는 거. 이 문제집의 문항수. 심화 문제량. 자, RPM은 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. 만약에 1에서 A급 수학을 뭐 10이라고 봅시다. 그래서 RPM은 숫자 몇 정도 돼요? 편안하게. RPM은 맞춰보진 않았죠? 뭐 한 2, 3. 그쵸, 2, 3이에요. 저는 2나 3. 그러니까 1은 아주 간단한 연산책을 했을 때 RPM이 2나 3 정도 되는 아주 기초서적인데 여기서도 심화 문제들 막상 해보면 꽤 안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. 쉽지 않아요. 이런 데서도 그냥 아주 그러니까 쉬운 친구꼴 문제로만 돼 있으면 연산책과 차이가 없으니까 응용 문제들이 꽤 그래도 은근 들어갑니다. 그래서 뭐 개념 플러스형 파워 이게 문제가 좀 더 얘는 이제 워크북도 딸려 있으니까 유형편이 또 있잖아요. 개념편. 이런 식으로 개념이 여기선 좀 얘도 문제집 특성상 개념을 조금 더 소개도 되고 문제 풀고 합니다. 근데 저는 뭐 이런 문제집 잠깐 볼까요? 센이나 블랙라벨이나 A급 수학 같은 거 보면은 꽤 심한 문제들도 이름 정도는 써 있는데 수학적 원리가 뭐 별로 담겨져 있지는 않고 그냥 공식의 나열 정도? 사실상 혼자 공부를 누군가 이렇게 혼자 공부하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누군가 개념을 다시 자세히 소개시켜주고 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하기 힘든. 네, 그래서 개념 소개되는 것 자체는 아주 깊이 있게 소개는 안 되는데 실제 심화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써야 되는, 다루어야 되는 문제들이 저는 이제 개념에 대한 소개나 약간 심화까지 다뤄진 심화에 대한 개념까지 다루는 걸 보면 원리 해설이 개념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편인 것 같아요.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후반 개념 쪽에서는 모든 개념도 좀 끌어갖고 와서 심화를 보는 그 연계성을 잡아주려고 합니다. 그런 부분에서는 요거 좀 높이 잡았고 일품 수학 같은 경우도 개념은 얘는 그러니까 좀 포지션이 달라요. 되게 간단하게 딱딱 나오고 참고로 원리 해설은 일품 문제들이 더 어려운 게 꽤 있긴 한데 원리 해설은 그 개념 소개 쪽에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도 다루긴 하고 일품은 개념 소개는 정말 중등에 그냥 정말 잘 지켜준 정도 범위예요. 대신 심화 문제들은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. 최상위는 확실하게 고등이나 경시 경영의 개념도 소개를 하긴 합니다. 네, 맞아요. 뭐 체발 정리, 재료권 정리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문항수도 좀 있긴 하고 그리고 뭐 심화 문제들도 좀 있긴 한데 뭐 요거는 뭐 별 3개나 4개 뭐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. 블랙라벨 다 아시죠? 어머니들 뭐 시간 되시면 이거 캡처해놓고 저희 이거 흔히 공개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넘어갑니다. 생각보다 저희 오늘 짧게 얘기하고 어머니 질문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내용이 기네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수학 뭐 교재 뭐 이거는 간단하게 어머니들도 이미 파악하고 계실 건데 뭐 이런 내용 RPM이나 개념 유형은 개념서로 좀 트레이닝용으로 많이 쓰고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. 이제 이런 문제집은 전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공부하느냐. 그렇죠. 어떤 방식으로 문제집별로 저는 이거는 만약에 기회 되면 저희 문제집별 학습 전략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아이디어 좀 적어놨었는데 전 이렇게 소개합니다. 저 문제집이 센이나 RPM 문제집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. 일품 문제집 나쁘다는 거 아닌데 잘못 공부하면 개념이 나오거든요. 여기에 문제가 한 3개씩 있잖아요. 여기 개념에 딱히 원리는 없는데 공식이 써 있어. 공식이 써 있으면 그냥 밑에다 대입하면 3개 중에 한 2개는 거의 풀립니다. 네, 맞아요. 그럼 하나 정도는 모르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. 선생님이 그럼 이거 좀 도와주고 하면 자, 놀라지 마세요. 책 한 권을 이해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. 맞아요. 책 한 권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진짜 성취도 거의 0에 가깝게 학습이 가능할 수도 있다. 근데 사실 센 같은 문제집 참 좋은 문제집이거든요. 센만 잘 보면 중등 센만 완벽하게 보면 고등을 공부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요. 고등 센만 진짜 완벽하게 잘 보면 웬만한 수능이든 내신은 기반 다 되잖아요. 맞아요. 왜냐면 시스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잘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문제집이에요. 괜히 유명한 게 아니거든요. 그렇군요. 자, 뭐 A급 블랙라벨 최상 이거는 각각 포지션 좀 다릅니다.
여기 창의사고력 문제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요. 네. 수능형 문제들. 최상위도 그 어려운 문제들, 약간 스토리텔링 문제도 있고, A급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. A급이 고통 구간은 가장 길다. 최상위는 원, 투, 쓰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그렇죠. 얘는 C, C, B, A 이게 제일 길어요. 이거 막 어떤 단어 막 40문제씩 있고 어려운 문제만. 네. 최상위는 어려운 문제 막 5개 있고 끝날 때도 네, 있잖아요. 뭐 많아봤자 뭐 한 10개. 예, 뭐. 물론 단원 심화 문제가 연결되지만 그건 그렇게까지 심한 거 네, 아닙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포지션. 근데 문제 보면 A급 원리 해설에서도 좀 어려운 페이지가 좀 있고 일품에서도 고난도 문제 어려운 페이지도 있거든요. 그런 거 A급 수준을 넘어서거나 그런 심화 문제도 꽤 있습니다. 맞아요. 이게 줄을 세우기 너무 어려워요. 막 섞여 그쵸, 있어서. 그쵸. 자, 끝났습니다.